2020년 12월 26일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밤인데 자정을 넘겨가지고 1시 20분이기 때문에 12월 26일이 되겠고요. 토요일 새벽입니다. 책 소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유혹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브, 그 이후의 기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책은 이제 지은이는 엥겔로레 에버펠트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강희진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고요. 책 앞 표지에는 아주 아리따운 여성이 이렇게 고혹적인 자세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퐁파드르 부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백옥 같은 피부와 뛰어난 미모다. 루이 15세에 애첩이 되었다. 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이제 표지에 나와 있고요. 이 책 맨 뒷면 표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유혹은 본능이다. 여자라면 누구나 안다. 남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자는 아찔한 곡선을 강조하고 고혹적 살갗을 드러내며 다이어트를 하고 성형외과를 향해 다름질 친다.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만 있다면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며 몸에 칼을 대는 것도 불사한다. 뭐 쭉 내려오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소유당하고 싶은 욕망의 줄다리기, 사냥꾼과 먹잇감 간에 벌어지는 미묘한 게임. 이 치열한 게임의 목적은 바로 성공적인 번식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즉 여자의 유혹은 본능이다. 뭐 이런 책의 핵심이 될 만한 내용이 뒷표지에 있어요. 욕망의 진화, 짝짓기의 심리학, AI 시대 본능의 미래,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계속 제가 이런 쪽에 보고 있고, 니사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이런 책에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본성을 우리가 마케팅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접목해서 사고의 지평을 넓혀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재미가 있고요. 제 유튜브 채널이라면 구독자님들께 이 정도의 주제는 뭐 한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야하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생각할 때 얼굴이 붉어지는데 그런 이야기 해도 돼요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긴 한데 충분히 현실에 적용시켜 봄직해요. 먼저 이 책 말미에 나오는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대생들에게 당신 왜 화장하고 당신 왜 옷을 그렇게 입고 꾸미냐, 외모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순전히 나 자신을 위한 거다. 자기 만족이다. 뭐 이렇게 답변하는 여대생들의 인터뷰가 맨 마지막에 소개가 되던데,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여성이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면은 불쾌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여성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먼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마르쿠제의 1차원적 인간이라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연관성과는 조금 약간은 동떨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사고의 어떤 진입하는 단계가 그 정도까지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천동설과 지동설 정도의 차이라고 할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큼은 그렇게 보이지만 내력은 그게 아니다. 우리 노래에도 물레방아 돌아가는 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영상을 몇 번 남겼던 것 같은데, 어차피 책을 소개하는 거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그냥 쭉 한번 정리를
했는 거를 책에다 이렇게 제가 꼽아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요거에 따라서 한번 쭉 한번 가보죠. 일단 기본 이 책의 구조는 여자는 남자의 시선을 관리한다. 이 시선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체크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시선 자체를 즐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여성을 쳐다보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장점,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이제 취해 가지고 나도 지금 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그런데 이제 적용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는 그렇다 그래요. 제가 여자가 돼 보지 않아 가지고 어떤 여자가 이 남자에게 교태를 부린다거나 또는 어떤 옷차림이나 어떤 머리 스타일이나 어떤 뭐 네일, 요즘은 네일 샵도 여자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뭔가 신체의 변화를 보일 때 다른 여자는 그 여자를 체크를 하는 거죠. 이제 속된 말로 저 년이 저런 교태를 부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면서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요소로 삼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을 은근하게 체크를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여자를 보면서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나도 이 정도면 빠지지 않는군 하는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이제 보게 되고 여자는 기본적으로 여자 자신과 그 다음에 여자 자신이 낳을 아이를 잘 양육시켜줄 남성의 능력을 보고 남자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삼고 남성은 여성이 남성 자신의 정자를 잘 받고 잘 잉태하고 잘 양육하는 어떤 생식 능력, 그 다음에 양육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의 볼륨감이 굉장히 핵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볼륨감이라는 거는 여성의 체지방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각 개별로 비만이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놓고 볼 때 여성은 체지방률이 25%, 남성은 15% 이렇게 볼 때 여성이 체지방률이 좀 높습니다. 그것은 이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그리고 양육하기 위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체지방률이 바로 여성의 볼륨감을 형성을 시켜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엉덩이 이렇게 이어지는 볼륨감이 중요해요. 시대마다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좀 사이즈가 있으면서 볼륨감이 있느냐 아니면은 뭐 약간 더 왜소해지면서 슬렌더형으로 해서 볼륨감이 있느냐의 차이는 시대마다 미적인 주관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또 같은 시대라도 동시대라도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볼륨감 그 자체가 바로 여성이 갖고 있는 체지방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성은 그것을 보고 저 여성은 나의 생명을 잘 잉태하고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요소로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용어로서 섹시하다 또는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인간의 언어로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자는 자기보다 월등한 외모의 여자를 볼 때 박탈감,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느낀다고 하고 여자의 아름다움 추구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서 예를 들어 지금 제 공부방 바로 옆에는 네일샵이 있는데 이 불경기에도 저기는 장사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그런다 그래요. 밥을 굶더라도 손톱을 예쁘게 칠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오줄 없는 년들, 미친 년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말씀도 하시지만은 어쨌든 이제 여성들이 그만큼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를 하고 어느 정도냐면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조차 성인들의 그 뷰티샵이 성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그 탈레반 치하에서도 여성들이 부르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덮어 쓰는 거 있잖아요. 히잡 같이. 그 안에 서구형 세련미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옷을 입는다는 거죠. 추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카 속에 감춰진 얼굴에다가도 화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극단 이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탈레반은
여성들이 피부를 드러내게 되면은 그대로 길에서 즉각 처형을 합니다. 예,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여성이 뭔가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을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여성은 그리고 클리토리스 그 성감대를 잘라버립니다. 여성은 느낄 필요도 없고 욕망하지도 말고 필요에 따라서 남성의 아이만 잉태하면 되는 기계적인 생식 기능만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극단 이슬람 세력이 이제 탈레반 아니겠습니까? 조선을 우리가 한반도의 탈레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치하에서도 여성들이 목숨의 위태로움을 감수해 가면서까지도 아름다움을 추구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달 거리에서,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여성의 성기를 비롯한 중요한 부위를 눈으로 직접 노골적으로 응시하는 것을 여성들은 마치 손으로 직접 타치하는 것과 같이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모멸감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봐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는 그 시선을 유도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반대로도. 그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제발 나를 쳐다봐 주세요.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는 보지는 마세요. 정신의학에서는 이것을 이중 구속이라고 한다 그래요. 더블 바인드라고 한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모에 매료될 가능성이 남성이 여성을 선택할 때 요소로 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의 지위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남성이 얼마나 잘 나가느냐, 어떤 배지를 달고 있느냐, 어떤 자동차를 굴리느냐, 어느 평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잉태할 자식과 나를 얼마나 잘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고 스포트 해 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남성이 여성을 선택할 때는 신체적인 면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여성이 더욱더 외모 꾸미기에 이제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그런 내용이 쭉 있고요. 이 내용에 이제 요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그 표현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그 여대생들의 인터뷰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막 자기가 꾸미면서도 그게 결국은 이성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한, 또는 자기가 더 우월한 이성, 그러니까 뭐 힘이 세다거나 유전자가 우월한 남성을 선택하기 위한 그 기제로서 자기가 꾸미는데도 자기 만족이라고 인터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성들이 꾸미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인 성관계를 갖거나 또 안정적인 어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와 이제 짝이 맺어진 남성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색다르게 꾸미면서 이제 새로움을 제공을 계속 한다는 거죠. 야, 이런 말 쓰면은 페미들이 들으면 정말 펄쩍펄쩍 뛰고 부들부들 떨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건데, 그런데 웃긴 건 여성들이 그렇게 남자들의 욕망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꾸미면서도 오히려 여성들도 다른 남성에게, 여러 남성에게 시선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쿨리지 효과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소개가 됩니다. 이 쿨리지 효과라는 게 미국의 30대 대통령 쿨리지 대통령이 있는데, 이 쿨리지 대통령이 어느 날 서부 지역에 농장을 방문을 하게 돼요. 대통령하고 쿨리지 대통령이 영부인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농장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농장에 이제 양계장이 있는 겁니다. 양계장이 있는데 그 농부에게 묻습니다. 영부인이 묻습니다. 수탉들은 하루에 교미를 몇 번이나 하나요? 라고 하니까 이제 농부가 대답하기를 하루에도 수차례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영부인이 뭔가 남편 쿨리지 대통령에 대해서 성적으로 욕구 불만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로 그 현장에서 약간 그 남편을 디스하기 위해서 우리 남편에게 그 말 좀 해주세요. 예, 하루에 몇 번씩 교미한다는 그 수탉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쿨리지 대통령이 그걸 듣고는 바로 즉답하기를, 그 수탉은 여러 암컷과 여러 번의
교미를 한다고 우리 부인에게 다시 전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 우스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쿨리지 효과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의 어떤 핵심 줄거리를 좀 재밌게 말하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에게 선택받기 위한 또는 여성이 선택하기도 해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요, 여성이 남성보다 저는 한 수 위라고 봅니다. 굉장히 여성이 전략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어떤 남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 다음에 나중에 정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자기를 위한 또 자기의 잉태될 그 아기를 위한 남성을 선택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전략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성은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향기, 창기, 채취, 그 다음에 가슴의 크기, 그 다음에 유두의 색깔과 크기, 그 다음에 미끈한 다리는 조금 이제 진화론과 연관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크리스찬 분들은, 저도 간헐적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좀 가려서 흥미롭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팬지 같은 경우에 이제 네 발로 기어다니기 때문에 암컷 침팬지의 성기가 바로 엉덩이 뒤로 완전히 붉어져서 노출되어 있죠. 이제 그것을 보고 그 색깔과 모양을 보고 수컷 침팬지가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는 이제 근거로 삼게 되죠. 뭐 유혹의 기제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인간이 직립보행이 되면서 그런 여성의 성기가 이제 감춰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감춰졌으니까 무엇으로 자기의 섹슈얼을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매끈한 다리가 성기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다리가 아름답다, 섹시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다리에 그 연결되는 부위에 이제 핵심적인 성기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성기로 가까이 다가가는 허벅지 라인을 비너스의 삼각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남성들이 이제 판가름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외부로 드러난 신호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허리와 엉덩이 비율이 여성은 7대10, 남성은 9대10, 뭐 이런 거, 아까 제가 그 비율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엉덩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볼륨감에 있어서. 마오리족은 이 아름답게 유혹을 할 수 있는 걸음걸이를 어릴 때부터 엄마가 딸에게 가르친다 그래요. 그 과정을 오니오니라고 표현한다 그래요. 오니오니라고 하는 말은 마오리족의 언어로서 성교를 하다라는 뜻이라 그래요. 그런 걸음걸이를 아예 가르친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고, 나이트클럽에 가는 여자 손님들 이야기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 오는 여자 손님들의 옷차림과 여자 손님들의 타액 채취 결과를 대입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여성들이 배란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외출의 빈도수가 높아지고 옷차림에서 피부를 노출하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 여성들은 배란기가 되면은 피임약도 아예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남성 배우자와 파트너와 오지 않고 혼자 나이트클럽에 오는 여성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대생들 인터뷰와 연관지어서 말씀드릴 때 여성이 아까 그 쿨리지 대통령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여성이 매일매일 자기가 이렇게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바꿔가면서 남성의 다른 여자들에게 눈 돌릴 것을 상쇄시키면서 여자 본인도 다른 남자들의 시선을 또 받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안정적인 어떤 성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을 원하면서도 다시 또 여성들도 다른 여자들에게 남자들에게 이제 선택받고 싶어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딜레마가 일어나는 거죠. 결혼 제도의 딜레마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이성과의 생활과 외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본성과 충돌하면서, 물론 이제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부분에서 그런 걸 억제하고 제어하는 그런 기능이 조금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런 게 없죠. 향기에서 바로 이제 들어가는 뭐 그런 게, 여기도 향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안드로스테론이라고 하는 냄새가 남성의 겨드랑이에서 나는 대표적으로 이제 땀 냄새 비슷한 그런 체취인데, 여성이 이제 거기에 끌린다는 거죠.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냄새가 끌리면 곧바로 이제 교미로 이어지는데, 어쨌든 여성은 이제 거기에 끌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향수를 개발하는데 이제 그걸 참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남성은 그 냄새를, 본인의 그 냄새를 싫어한다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인들이 땀 냄새가 거의 제일 적게 나는 사람 인종 중에 하나라 그래요. 한국인들이 샤워를 자주 합니다. 겨드랑이 같은 데 샤워를 많이 하고, 유럽인들은 샤워를 자주 하지 않죠. 그러니까 향수가 이제 발달이 되는데, 그 냄새를 없애버리려고. 그 아까 안드로스테론이라고 하는 그 냄새가 이게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있죠.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처럼 그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을수록 그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남성성을 상징하는 냄새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특히 배란기 여성이 그 냄새에 민감하게 끌리게 되고, 여성의 냄새에 대해서도 남자가 반응을 합니다. 특히나 여성의 어떤 성기의 냄새, 그 다음에 여성의 특히나 배란기 때의 냄새에 대해서 남자가 굉장히 반응을 하고, 그때 남성 호르몬이 확 이제 증가한다는 것이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 또 흥미로운 게 있는 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리가 흔히 성공한 여성들, 성취를 이룬 여성들에게는 그런 향기가 적게 난다 그래요. 재밌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남성들과 경쟁을 하고 거기에서 성취를 얻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남성성이 몸에 익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몸도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에서 비롯되는 냄새가 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 어차피 갖고 있는 근원이 자기 여성이기 때문에 다시 여성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하고 이러면은 다시 그게 이제 회복이 되기는 된다 그래요. 뭐 원래는 아주 하얀 낯빛을 여성들이 선호했는데 20세기 초에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늘면서 그런 통념이 좀 깨지는 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냄새, 입술 모양, 뭐 혀 색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색 이런 거, 그런 것이 다 이제 저 사람은 생식 능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겉으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성으로부터 끌림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건강입니다. 건강. 또는 우리가 젊다, 저 사람은 주름이 많이 없군, 젊다, 생생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게 결국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건강이라는 거죠. 건강이라는 건 이제 생식 능력이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체육 분야로 연결해 가지고 생각해 봄직한 것은, 예를 들어서 체력이 좋다 그러면 정력이 좋다? 그렇게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체력이 좋은 경우에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달 뒤에 중요한 경기가 있다. 그러면 그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에너지 시스템이라든지 체력 안배를 거기에만 쫙 맞추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은 향상될지언정 그게 건강이 좋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체력이 좋다라는 말이 정력이 좋다라는 말하고도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건강이 좋다라는 말하고 정력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거의 교집합입니다. 거의 100%에 달하는 그런 연관성이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체육인으로서는 알아봄직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성으로부터 선택되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짚는 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케팅에 적용해 봄직한 거. 아까 뭐 향수 같은 거는 이미 나와 있고요. 어떤 직종에서든지 성적 매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는 자기의 직업에 있어서 성취를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저는 예전에 로션도 안 발랐습니다. 머리는 항상 군인처럼 짧게 치고 다니고, 옷은 항상 추리닝, 체육복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저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관장님, 이왕이면은 추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뭐 앞만 꾸며봐야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니요, 월등한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게 나쁘진 않지 않을까요? 관장님도 여성을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띵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뒤로 저도 로션도 좀 바르고, 낮에는 여름에 선크림도 좀 바르고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직장 생활 또는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 도움은 어디까지나 처음 도입부에서입니다. 도입부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실력이 없는데 계속 그 도움만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종합적으로 볼 때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장사하는 분들이 참고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옷가게든 뭐 어떤 가게든 간에 여성 점원을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할 때는 너무 예쁜 여성을 배치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성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버리거든요. 허탈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가게에 갔다가 오히려 기분이 불쾌한 채로 물건도 안 살 뿐더러 나와버린 거죠.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특히나 그 주얼리라고 하는 그 보석 가게 있잖아요. 그게 한때 몇 년 전까지 경주에서도 아주 외모가 괜찮은 여성들을 유니폼을 입혀가지고 배치해 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악수를 둔 거예요. 그 매점의 사장님이.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러 올 때 여성들이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혼수를 장만하러 올 때 남녀 커플이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손님 여성이 자기 배우자가 될 남자의 시선을 아까 도입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성이 그 점원, 외모가 좋은 점원을 계속 관찰하는 그 시선을 여자가 체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뛰어나다는 거 여자도 알거든요. 저 여자 예쁘네, 저 점원 예쁘네. 근데 내 남자친구가, 내 애인이 계속 흘깃흘깃 보내. 불쾌해. 일단 불쾌하고 좀 더 심하게 나가면 이제 나중에 나와가지고 자기 남자한테 아까 어디다가 눈 희번덕거려서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더러 그 커플 관계에도 균열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가게에는 예쁜 점원을, 외모가 월등한 점원을 배치시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단정하고 친절도 높은 여성 점원을 배치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하는 업종도 마찬가지고, 공적이든 사적이든 계속해서 사업을 지속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이라면은, 비주얼이 만약에 높은 사람이라면 특히 이성에 대해서, 손님들에 대해서 거리 조절을 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실패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상황에서 매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특정 이성에게만 어떤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실수를 했을 때에는 오히려 그런 다수의 이성들로부터 관심받던 것 그 이상의 정오심을 받게 되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좋지 않게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하급 평준화부터 뭐 지금 또 경주에도 그런 말 얼마 전에 공청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참 그 생명적인 그런
반생명의 가치적인 그런 아직 쓰잘데기 없는 저는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봅니다만 스포츠, 연애, 요리 어느 분야에서든 평준화라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받아들이기 싫은 건데 제가 평준화에 대해서는 예전에 길게 라이브로 제가 영상을 했는데 간단하게 또 영상을 또 내일이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흔히 이런 말 합니다. 다 자기 짝이 있다. 다 지 짝 찾아가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반은 맞느냐. 예를 들어서 각 이성 간에 선택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선택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고 각자의 주관적인 또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짝이 있더라 하는 거는 이제 반은 맞다는 거고요. 반이 틀렸다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뭐 과점, 독점 이런 경제 용어 좌익들이 특히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굳이 그 말을 빌리 쓰자면은 연애 시장이야말로 정말 독점 또는 과점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단 한 번도 연애 경험을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 혼자서 여러 독식을 하고 다니는 그야말로 독점 체제가 바로 이 연애 시장입니다. 연예인 말고요. 연애 이제 교제하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위 랭킹 되는 그런 관계들에서 이탈된, 그러니까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끼리 어느 정도 자기의 기준 틀을 낮춰가지고,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적당하게 짝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 짝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는 정말 서로 좋은 어떤 선택 기준이 있어가지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탈한 사람끼리 적당하게 맞춘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책을 읽고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제를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 심리에서 발현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저는 이제 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정말 가소롭지만 어떤 통찰을 얻는다면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아이템을 떠올리는데 아이디어를 만드는데도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인간의 본성과 연관된 주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2분이나 이야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짧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계속 질질 늘어지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들어보시면 다 뻔한 이야기잖아. 그죠? 뻔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과 아까 학업 성취도 이야기 제가 살짝 꺼냈습니다만 뻔한 건데 아직까지 그렇게 자꾸 평준화 추구하자 뭐 이렇게 그런 진영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의 역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